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10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이제 내일 한글날 지나게 되면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자, 10월 2일자에 있었던 이 바로 옵션 만기 시장을 통해서 실제로 거래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동시호가의 개파락을 시키고 그리고 맞아요. NX 시장을 통해서 반등주죠. 자,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이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이 동시호가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NX 시장을 통해서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자, 수급들의 동향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탈되지 않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100만 주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1993만 주가량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은 분명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융투자, 바로 프랍 트레이더들이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실제로 무엇을 한다? 맞아요. 보유했다가 매도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단기 투자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3, 6, 9, 12. 자, 3개월마다에 이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무엇을 한다? 이런 단기 투자의 이탈 상황,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프랍 트레이더, 증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면서 성과급을 3, 6, 9, 12마다 받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 왜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가, 이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라고 하는 50인 이하의 투자자, 개인 사자를 쓰죠. 자, 1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 이들은 어떤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처럼 매도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당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해외 주식 차트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샘 올트먼이 일단 AMD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맞아요. 이 그 가속기 GPU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엔비디아 외에 두 번째로 선택을 했다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AMD 주가도 37%짜리 급등이 나왔어요. 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난 매도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된다? 매도하게 돼요. 왜? 시세. 사람은 이 시세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반드시 하시라는 뜻으로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는요. 자, 신고가 또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뚫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드렸죠. 뚫어냈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은 9만 6,800원.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최소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제가 사실 이 최근에 그 삼성전자 영상을 찍었는데, 10월 5일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2편에 대한 부분은 좀 달리 추가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5,100회나 이렇게 찍혀 있죠. 자, 영상이 좀 괜찮았나 보네요. 자, 제가 이제 넉 달 전에, 사실 이때는 조회수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5월 12일자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제부터는 오를 타이밍이 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위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은 일단 수출 품목 1위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막혀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 중국 이야기하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57,900원에 이때 여러분께 처음으로 환절기니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를 들었는지. 자, 이때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5월 12일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순매수라고 떠 있죠. 코스닥 시장인 1,00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수 선물이라는 부분도 1,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주도주들은 오히려 빠진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주도주들은 빠진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흐름은 일단 오늘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하락에 베팅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2600이라는 코스피 지수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애들을 아무리 끌어올려봐야 3000포인트를 갈 수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 이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이 현대차에 대한 시총을 넘어선다라고 해서 넘어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장은 이런 어떤 그 주도주들의 변모, 섹터에 대한 변모가 이어지는 그 어떤 시기에서는 항상 호재성 사건, 조그만 것만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런 부분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다른 이런 업종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단기 차익하는 게 과거 시장의 패턴이었고 항상 있었던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들은 어떤 특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숨죽이고 있다가도 이게 만일에 호재성 사건이구나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종목들을 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진짜 한참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했던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맞아요. 시진핑이 둘이 전화했다라는 이슈로도요. 오후 2시에 3시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해서 주가를 시장 자체를 3%까지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요. 주도주 자체가 없었고 모두 급락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이 지수의 상승을 보이지 않느냐, 3% 4% 정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방산 관련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이라는 이런 수혜주의라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레벨업 시켰던 부분이 존재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 마침 기다렸던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에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쪽이 시장의 급등을 이끌어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자 과거에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을 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신호가 결국은 트럼프와 그다음 시진핑 둘이 전화 통화했다는 이슈로도 시장을 급등시켰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수를 3%까지 급등시키지 않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만 급등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뭐죠? 맞아요. 다른 애들은 이미 치고 나가 있었고 얘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힘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말씀드렸던 전략이 뭡니까? 지금 5월 12일자에 말씀드렸던 이 날짜로 돌아가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좋은 이야기 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최저점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가만히 보게 되면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었죠? 제가 펀드맨들 시기에 이런 대형주를 편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내일 모레 60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좋은 종목을 타이밍 있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전략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죠.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제가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있었던 5월 달에 코스피 지수의 차트가 어땠습니까? 2600포인트밖에 가지 않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뭐였죠? 여기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론이었다. 근데 이 당시에 5월 달에 주가가 이전까지 횡보할 때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애들의 흐름은 어떻게 됐죠? 가면서 차익 구조. 상승폭을 줄여버리죠. 왜 그랬죠?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서려고 한다. 그때 항상 뭐라고 했죠? 시총에 대한 부분 나 쫓아오지 마라고 해서 견제한다고 했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지금
30조 가까이 위치돼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역할론이 부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요, 디램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줄여버리죠. 수요는 무지막지하게 뭐죠? 증가되지 않는 상태가 오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시장의 디램 시장의 70%를 과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디램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건 어거지의 이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내린다 했죠. 근데 왜 이때는 달라진다고 했죠? 바로 이때였죠. 과거 96,800원. 이때에 대한 부분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일 때 실제로 외부에 나가지 않고 가전제품 구매하고 그쵸? 요렇게 했을 때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신차를 사러 가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서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더 급등했던 적. 이게 바로 맞아요. 팬데믹 시기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즉 많아지게 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현재의 슈퍼사이클입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최저점 얼마 때? 58,000원일 때 우리가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뚫어냈고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의 현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왜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그분은 한국에 방문하면서 대통령 만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미래를 했을까요? 자, 월 90만 대 가량을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이 그룹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부 나에게 밀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 122만 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90만 대를 달랍니다. 그럼 30만 대는 나머지 뿌려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채워줄 수 있어요. 기본 빵만 채워주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샘 올트먼인 사람은 작정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작정을 했을까? 왜 AMD를 지금 맞아요. 선택을 했을까요? 왜 엔비디아의 기존의 GPU를 납품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 하나 정도 책정되는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에게는 이 열대 분량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AMD까지 선호했을까요? 지금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대략적으로 700조 가량의 기업 가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 8조밖에 없어요. 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매출을 줄 테니까 돈을 달라. 결국 뭐냐면 지분의 10%를 받아옵니다.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럼 샘 올트먼이 지금 한국 왔다 갔죠.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달라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샘 올트먼이 실제로 매출을 무지막지하게 준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워런트를 받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에게는 피해입니까? 아니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죠. 미국에 대한 규제. 자, 이게 나중에는 삼성전자의 이타 파동을 분명히 이끌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대주주 현황을 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 이 삼성 홍라이 이재용을 보는 게 아니고 삼성생명보험. 자, 최근에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 이게 금융과 산업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자, 생명회사가 산업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나왔죠. 결국 뭡니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실제로 누르는 압박에 대한 부분, 대주주가 매도한다고 하면 이 규칙에 의해서 매도되는 부분이 일단은 무엇이 되죠? 브레이크. 그러면 사는 대로 지금 삼성전자의 이 받아내는 외국인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나 할까요? 이 대주주의 매도는 일단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내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손실이 아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용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사주죠. 1.5% 정도 보유하고 있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9,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사주 보시게 되면
자사주의 매입 현황은 끝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반적인 유튜버의 영상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3천억 정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로서 사실 이 대형주를 편입할 때 저도 1조 원 이상을 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90만 주에서 70만 주, 90만 주, 50만 주, 42만 주. 결국은 9월 29일 날짜에 결국은 자사주 매입이 끝납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무엇이죠? 3조 원은 빠른 속도로 소각하겠다는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자사주 매입 발표했을 때의 주가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쭉 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 다음 뭐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호재성 사건,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엇이죠? 자사주 소각. 이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리레이팅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달아주십시오. 자, 최저점에서 여러분들 커버리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의 차이를 비교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나이 먹으니까 타자도 느리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비교할 때 실제로 얘는 모든 걸 뚫어내었어요. 그죠? 연봉으로 다 뚫어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HBM4 그리고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을 이끌었던, 맞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90점짜리가 95점 맞게 되면 박수 칩니까? 박수 안 칩니다. 100점 맞기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HBM 이때와 이때를 비교했을 땐 HBM 퀄테스트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 HBM의 매출이 없었던 부분, 전통적으로 레거시만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HBM까지 퀄테스트 통과했고 엔비디아에 납품되고 있고 샘 올트먼도 원하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고. 왜요? 얘는 원하는 게 뭐예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중요한 건 뭐예요? 두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위탁했다가는 무슨 상태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공급 부족 사태. 즉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받았던 기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SK하이닉스의 HBM4는요, 실제로 테스트 통과됐다고 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왜 삼성전자를 지금 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얘는 600만 원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400, 300이에요. 얘를 통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막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SK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 차트를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왜 AMD를 샘 올트먼이 지금 원했을까요? 엔비디아 하나로도 충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뭐예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원자로 하나가 이제 1GB라고 하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뭐죠? 얘를 택하는 거예요. 2등이라도. 자, 지금 우리가 AMD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바로 우리는 2등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위치는 과거 이 슈퍼사이클에 위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었던 슈퍼사이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때 이 10월 2일 날 흔들렸던 분들에게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아십니까? 얘를요, 쏘아다 붙이면서 개미털기 과정을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은요, 옵션 만기 시장에서 오히려 동시호가에 뽑아내버립니다. 쫙이요. 근데 결국은 뭐죠? 다시 NXT 시장을 통해서 끌어내리죠. 이게 바로 항상 시장은 왜곡적인 현상. 그래서 어쩐지 수상했다라는 썸네일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해외 증시도 같이 보시죠. 영상을 이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자, 해외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양적 완화, 니케이 225, 일본 총리가 당선됐죠. 자, 일본 총리가 당선되면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미국 지금 행정부 멈춰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실제로 99.9% 확률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연휴가 야속한 거예요. 연휴가 야속한 거예요. 자, 근데요, 진짜 신기한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휴 끝나잖아요. 모두가 공부합니다. 이제 모두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 자, 무조건 풀배팅 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분들은 요령껏 해야 되는데 라이브에서 제가 실시간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보게 되면 투자자 동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도 기억하세요? 라이브에서 선물이란 게 있다. 지수를 끌어내리는 용도. 이게 포지션 자체가 빨간색이었어요. 즉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시장을 3% 이상 급등시키면서 빠지게 하는 용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옵션 만기 시장에서 얘를 흔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기 시작하죠. 삼성전자의 비중도 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것도요. 항상 시장은 살아있는 동물이란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현재의 구간대에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보유해야 돼요? 보유해야죠. 슈퍼사이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때 자, 심택, 원익 IPS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 삼성전자의 주가의 오름세 주가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애들을 한번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살려면 미친 듯이 급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 이들은 장난질을 분명한데 단기 투자의 성향이 강한 애들이니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갖는지에 대한 단기적인 전략만 가지면서 얘는 장난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얘는 실제로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들일 수 있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살 때 미친 듯이 끌어올려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미리부터 좀 설명을 했대. 선물 두 가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을 9.8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9점 초반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이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다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 다음 주 이제 한 화요일 한 요 정도에 나올 수 있어. 요게 부합되는 건지 봐야 돼. 부합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왜 그러냐? 실적만 보고 베팅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 달라졌어. 이때는 콜테스트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은 콜테스트 통과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냥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한번 슈팅 나왔다가 주가가 살짝 조정받을 수 있다. 매도하자는 의견이 아니야. 과거에 96,800원 뚫어낼 수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재료를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샘 올트머니 AMD를 선택하면서 지분에 대한 10%를 가져왔다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도 대략 10% 달라는 거지. 자, 이 시나리오. 자사주 매각 시나리오. 세 번째,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잠깐 멈춰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 중소형주를 딸려 올라가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히 지금 올라간 걸 더 간다라는 배팅하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왜? 아니, 많이 오른 걸 사는 건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 살점 잡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안 오른 종목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비로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분명 제가 올해 연말까지는 커버리지 해드린다고 해서 시황 이렇게 보내드리죠. 9월 30일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용도로 시장에 선물 포지션 매도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SK, 삼성전자 다시 급등시킬 것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심택, 원익 IPS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중소형주 커버리지를 계속 같이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9월 30일 뿐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SK 하이닉스 공매도 대금이 가장 큰 종목인데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 그죠? 이 말씀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9월 26일자
역시나 여러분께 사모펀드의 물량, 금융투자의 물량, 그 다음 맞아요.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 시기에 이들은 장난친다. 58,000원대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매수했던 물량은 그대로 보유합시다 라고 해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시황에 대한 부분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 시황에 대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10월까지는 지원받고 있거든요. 자, 상대 나이는 010-9605-8463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렇게 보내주시죠.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하루에 10번 정도의 문자 시황 여러분께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사실 삼성전자 최바닥론에서 왜 올라야 되는가? 왜 우리가 편입해야 되는가? 2600포인트의 시장이었는데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수단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주도주들의 훼손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돈이 몰리는 과정, 정확히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무엇이 된다?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오늘 좀 마이크 앞에 서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요. 저는요,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족보집을 잡아봤어요. 자, 실적 발표 9.8조 원을 예상한다. 그 다음 예상 시나리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샘 올트먼이 지분 투자하는 이슈. 자, 세 번째, 자사주 소각.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가, 애널리스트 후배들의 의견을 한 15명의 18명의 의견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인 수치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또 영상에서 풀어내게 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놈들이 금방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이 자료집을 첨부해 놨고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 중인 반도체 종목 하나.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체크해 놨고요. 그리고 베이스다이 관련주 종목 한 종목을 첨부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 다가온 HBM4 시대 베이스다이가 바꿀 반도체 경쟁 판도. 결국 뭐냐면 지금 베이스다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부분과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 해당 종목이 상장 기업이 한 곳이 일치되는 기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정리했고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이 어떤 쪽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58,000원일 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원익 IPS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요, SNS텍이라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는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원익 IPS 주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SNS텍 시장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이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오르지 않는 녀석을 제가 베이스다이 종목 하나, 그리고 맞아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 종목인 맞아요, 한 군데 베이스다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무지막지하게 오르기 시작할 텐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500만 원, 뭐 1000만 원 보유하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에 한 1%, 5%, 요 정도만 편입해 보세요. 100만 원, 500만 원.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한 2배, 3배 빨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수를 끌어내리는 용도에도 삼성전자의 카드를 쓰겠죠. 우리는 매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적 분명히 우리는 맞아요, 나올 때까지 보유, 그리고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등장을 하면서 슈팅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겠지만 보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이 되고 있다? 2등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AMD부터 시작해서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일정이 나올 건지를 정확히 체크하고 맞아, 시장을 먼미리 들여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질 때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한정 오른다. 아니요. 끌어내리는 카드로 동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왜곡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신고가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런 애들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양극화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코스닥은요? 반도체. 그 다음에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얘가 끌어올려봐야 얼마나 끌어올리겠어요?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해봐야 갈 수가 없다고. 요런 애들이 크게 갈 수 없다고. 왜? 무너진 애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코스피엔 삼성전자를 쥐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알테오제는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전 상장합니다. 그럼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정말 좋아져서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좋아. 뭐 이런 반도체, 뭐 이런 바이오 다 좋다 이거야. 엔터도 올랐다 이거야.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이오테크닉스부터 반도체와 비만 치료,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잖아. 근데 우리는 반도체, 실적을 동반한 반도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죠? 아직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을 후려치기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선수가 되는 길이에요. 자, 종목을 확산한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유하신 인생 선배님들, 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중인 반도체 관련주 하나.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원익 IPS처럼 2대 주주로 있고요. 분명히 최소 2배 이상은 빠른 속도로 올 겁니다. 언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살짝 주가 조정 받을 때 탄력을 받으면서 나갈게요. 나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베이스타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HBM의 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종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큰 비중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미리미리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010-9605-8463 저 개인 번호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 시황에 대한 문자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누르시고 제 채널은 공익적인 채널입니다. 매도 금지라고 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실 뭐 이 삼성전자 하나만 후벼 파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량 거래. 항상 장 끝나서 이런 블록딜의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누가 받아갔다? 누가 샀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필요가 있죠. 왜? 받아가고 때리고 받아가고 때리고. 심지어 배당을 받을 마지막 날에도 어떤 이들은 단기 투자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려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죠. 속지 않기 위해선 왜 빠졌어? 왜 올랐어?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낱낱이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라이브 영상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자, 010-9605-8463입니다.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문자 타이밍,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작. 그죠? 시장을 움직이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하루에 10번 정도, 많게는 20번 정도의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자, JP모건, 모건스탠리, 멜린치. 이게 무슨 전략이죠? JP모건은 본사가 바로 미국에 있다. 모건서울은요, 국내의 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 이거야. 자, 우리는요, 이 100만 주에 900만 주. 자, 이 9만 원. 여기서 딱 쌓아놓으면서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나 이들은 무슨 전략을 한다? 돌파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수량을 늘려버린다. 이런 것들 사실 처음 듣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왜? 기껏해야 유튜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뭐 차트가 5일선, 11선 다 필요 없어요. 5일선은 11선이든 무조건 뚫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뚫어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안 오른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 어떤 게 있는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금산분리 완화, 삼성생명에서 지분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이슈, 샘 올트먼이 AMD에 지분 투자한 이유, 그리고 맞아요, 엔비디아 이후에 2차적인 벤더로 등록했던 이유 알아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최태원하고 악수했고 삼성전자 이재용하고는 별로 안 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나중에 3편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매도 금지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여러분께 그래도 추석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